이재명은요? 민. 이준석은요? 몰라? 무지하시라고. 자, 시작해 볼게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거는 유제 어떻게 돼요? 여러분 유제책만 꺼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시면 8단원 명제 증명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앞에 있는 건 내용은 여러분한테 필요한 내용은 이렇게 적어주려고 노력했고 뒷장에 있는 내용은 그닥 뭐 적기보다는 너무 뻔한 내용이라서 여기다 써놨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정의라고 하는 거는 말이죠. 이게 뻔한 말이지만 우리가 어떤 수학적인 용어를 그러니까 수학에서 제일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입니다. 명확하게 정의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 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수학적으로 어떤 문제를 풀거나 어떤 개념 혹은 증명에 다가갈 때 이 정의라는 거를 이용하기 때문에 정의에 어긋나면은 기본적으로 성립조차 안 한다는 거고요. 논쟁조차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친구랑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너 5억이면 버튼 있으면 누를래? 라고 이렇게 처진한 얘기를 하면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는 거죠. 그런 건 세상에 없어.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우리가 이미 정의, 우리가 만든 정의부터 어긋나기 때문에 논쟁이 안 되듯이 여러분이 항상 정의라는 거부터 해서 시작한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제일 흔한 정의는 삼각형이라는 도형은 각이 3개로 이루어진 도형이다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네모를 보면서 사각형이라고 하려면 정의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애초에 성립이 안 돼요. 맞지 않아요? 네. 자, 이 얘기를 내가 왜 하느냐? 기본적으로 초육 가르칠 때 선이란 점이 모여서 만든 거고 선에는 어떠한 넓이와 두께, 띠끄니스를 같이 안다고 하니까 선생님 이게 점 찍으면 점이 이렇게 보이는데 그러면 두께가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했을 때 1시간 동안 설득하는데 꽉침을 느낀 적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돼? 정의라는 거 우리가 수학적으로 딱 내리면은 거기서부터 생각하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수학적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 뭐 증명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수학적으로 잘 알려진 명제 같은 거를 어떻게 돼? 참임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자, 그러니까 피타고라스의 정의, 그건 정의가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정리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이런 증명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정리의 특징은 약간 파푸스의 중선 정리, 피타고라스의 증리처럼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돼? 약간 사람 이름이 붙여. 근데 사실 사람 이름이 붙는 거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축구에서도 똑같습니다. 그 클로이프턴 알아요? 클로이프턴. 그것도 이제 네덜란드의 육사적인 유명한 축구 선수 요한 크루이프에서 만들어진 거고 또 뭐가 있어? 부스카스상. 응? 그렇듯이 우리가 그 누구냐 카를로스 외계인이죠. 그 카를로스가 외계인이라는 거 아니잖아요. 어쨌든 사람 이름이 붙는 거는 이게 키왕창 뜬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거다라고 알려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대표적으로 증명법은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가 이 단원에서는 2가지만 다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딱 증명법에 대해서 3가지만 다뤄요.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첫 번째가 바로 대우법이에요. 그럼 대우법은 어떨 때 쓰냐? 내가 P면 Q이다가 참인 것 같은데 애매할 때. 자, 우리가 그럴 때 어떻게 돼? 대우가 참이면 참인 걸 통틀어서 대우가 참인 걸 보여줌으로써
원래 있던 녀석도 참인 걸 증명하는 방법이 대우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 나와 있으니까 대우법이 어떤 건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명확하게 따져보도록 하고요. 자, 그럼 대우법 말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 바로 귀류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이거 자체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 뭐 수학적에서만 쓰는 말이에요. 귀류법은 사실 현실에서는 대응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그 이유는 수학에서는 A가 아니면 B다가 성립하는 경우, A가 아니면 A다 뭐 이런 식으로 딱 성립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자, 그럼 얘가 여기다 뭐라고 써놨냐? 일단 결론을 부정한다라고 써놨어요. 자, 그러니까 내가 P이면 Q이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 얘를 이렇게 P이면 not Q이다로 바꾸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됐고 나서 우리가 얘가 이제 참이라고 인지하고 나서 어떻게 돼? 증명. 우리가 알고 있는 리얼리티 현실에 대입을 해보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명제에 대입을 한다. 자, 그런데 어떻게 돼? 말이 안 되지. 모순이 생겨나는 걸 보고 아, 그러니까 얘가 P면 낙Q가 말이 안 된다라는 걸 밝혀내는 겁니다. 자, 귀류법은 그러니까 결론을 부정한다. 예를 들어서 3이 유리수이다. 3은 유리수가 아니다처럼 결론을 부정한 다음에 그럼 그게 유리수의 특성을 갖다 붙여가지고 얘가 유리수의 특성을 만족하나 만족 안 하나. 그런데 어떻게 돼? 딱 하고 났더니 만족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내가 부정한 게 틀렸기 때문에 긍정이 맞는 말이라고 써지는 게 귀류법입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나중에 혹시라도 막 잘 쓰면은 수학에서 되게 빠르게 케이스 분류를 잘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 이제 또 나중에 일이고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알아듣고 같이 이제 8-1번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 자체는 적으니까 뭐 그렇게 막 쓰거나 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지워도 되겠죠? 네. 어제 다 써 있습니다. 이 정도는. 한 4번까지 풀, 아니 한 5번까지 풀, 아니 한 한 6시 한 20분쯤 한 번씩 해요. 자, 그러면 1번은 요런 말이다. n이 지금 자연수일 때. 자, 명제는 요건 전제 조건이고 n 제곱 플러스 2n이 짝수라면 if 자, 그때 어떻게 돼? n은 짝수이다 라고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명제 자체는 얘가 이렇게 2배 하니까 왠지 짝수가 될 것도 같은데 여기 어떻게 돼? 뭔가 또 n이 홀수일 때 짝수일 때 따져야 되고 그때 n이 짝수가 되는지도 따져야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얘는 뭔가 되게 복잡한 것 같으니까 딱 감이 안 오니까 얘를 이제 대우법을 사용해서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럼 대우는 여기 어떻게 돼? n이 짝수가 아닐 때, 즉 n이 홀수일 때 그때 어떻게 돼? n제곱 플러스 2n도 홀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자주 쓰는 홀수의 표현 어떤 거 알아볼 수 있냐? n이 2k 빼기 1이다. 혹은 n이 2k 플러스 2다. 둘 중 하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k 빼기 1은 여러분이 어떻게 둬야 되냐면은 얘는 k가 1보다 크거나 같은 정속은 자연수라는 조건을 써주셔야 되고요. 혹시 여러분 2k 플러스 1로 할 거면은 k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어떻게 돼? 1부터 포함되어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요걸 택했으니까 요걸 한번 써보시면은 이제 어떻게 돼? 홀수인 거는 확정이 됐으니까 홀수인 거는 왜? 1 넣으면 1 나오죠. 2 넣으면 3 나오죠. 3 넣으면 5 나오죠. 이렇게 홀수인 거는 중요한
세수. 홀수인 건 어떻게 돼? 판별이 됐으니까 여기다가 대입해보면 바로 n제곱 더하기 2n이라는 녀석은요 2k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2의 2k 빼기 1이라고 쓸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얘가 어떻게 돼? 4k 제곱 더하기 4k 플러스 1. 자 그리고 여기 더하기 4k 빼기 2가 돼서 얘가 어떻게 돼? 4k 이렇게 지고요. 그 다음에 남는 건 4k 제곱 빼기 1이 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지금 내가 4k라는 건 짝수고요. 거기다가 4k 제곱이라는 녀석은요 1보다 무조건 크죠. 왜? k가 1보다 크거나 제가 1 대입하면 4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돼? 지금 1보다 큰 짝수에다가 1을 뺐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홀수가 되겠죠. 여러분이 어떻게 돼?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짝수와 홀수의 성 중에서 구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다 정리가 자, 천천히 정리해서 괜찮습니다. 다 정리가 된 것 같으니까 보면은요 2번 보시면은 A, B가 자연수이다. 이것도 A, B가 자연수라는 건 약간 전제 조건, 약간이 아니라 전제 조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얘가 좀 복잡합니다. A 플러스 B가 홀수라면 A, B 중에 하나는 홀수 이고니까 and 하나는 짝수이다. 자 이거는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원래 하면 되냐면 홀수니까 A 더하기 B가 홀수니까 홀수로 되는 조합은 홀짝 밖에 없죠. 그러니까 얘는 사실 맞는 말이라고 알 수 있지만 우린 요걸 반대로 대우를 이용해서 구해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얘를 부정하면은 A, B 중 하나가 홀수 하나가 짝수 홀수 고 짝수니까 어떻게 돼? A, B가 홀수이거나 A, B가 짝수입니다 라는 뜻이고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돼? A 더하기 B는 부정해줬기 때문에 어떻게 돼? 짝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자 그럼 1번 홀수일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홀수일 때는 아까 내가 뭐 2k 빼기 이렇게 줬듯이 여러분이 어떻게 돼? 내가 뭐 한 숫자 A를 2k 빼기 1 그리고 B를 2l 빼기 1 단 K야 R은 1보다 크거나 같다 정수하고 써주시고 그러면 A 더하기 B라는 녀석이 어떻게 되냐면요 두 개 더하면 4K 빼기 2가 되죠. 그럼 얘는 2에 2K 빼기 2 되니까 어떻게 돼? 짝수가 되겠죠. 자 두 번째 짝짝은 더 쉽죠. 네? 너 마음에 급했어요. 2K 더하기 2L 마이너스 2가 되면서 2에 K 플러스 L 빼기 1이 돼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 2가 묶여져 있으니까 얘는 짝수 무조건. 얘도 더 쉽죠. 얘는 2에 K, B가 2에 L 또 K랑 L이 1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라고 써주시면은 우리 어떻게 돼? A 더하기 B가 2에 K 플러스 L이다. 그래서 어떤 자연수가 와도 얘네는 2의 배수가 된다 해서 여러분이 구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해가 되면 좋겠고요.
최대한 자세히 써왔으니까 거기 있는 거 보고 잘 따라주시면 더 좋을 것. 특히나 여러분이 짝수의 표현은 2 곱하기 정수의 표현이 되고 홀수의 표현은 2k 빼기 로그 2l 빼기 2l 더하기 1처럼 1을 더하거나 빼면 된다는 거까지 알고 있으면 다 알고 있는 거고요. 또 이제 오늘 수업하고 목요일 수업하고 토요일 수업하고 여러분 한동안 못 보내요. 아, 슬프다. 다음 주부터 내신이 네네. 늦게요. 6월 10일부터 내신이고요. 또 내신 때 잘 하시길 바라겠고. 네, 하니까 떴어요. 자, 2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2번에) 1번은 루트 5가 유리수가 아님을 증명하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얘는 여러분들요 대응법 유리수가 맞으면 루트 이게 좀 어려운 거 같으니까 이럴 때 우리가 바로 귀류법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럼 귀류법을 쓰면 어떻게 쓸 수가 있냐? 우리가 결론을 부정한다. 그러니까 루트 5는 유리수 이다. 그리고 귀류법 끝. 유리수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돼? 유리수의 특성에 얘를 끼워 맞추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유리수라는 거는요, 여러분이 간단하게 정의하면은 P분의 Q꼴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정수의 모임이에요. 단 분모가 0이 아닌. 자, 근데 여기서는 루트 5라는 게 양수인 정수인 걸 아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쓰면 돼요. P는 0이 아니고 P와 Q는 서로소인 자연수라고. 근데 걔가 어떻게 돼? 유리수니까 우리가 루트 5가 얘를 만족하는 어떤 정수의 비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일단 쓸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리수의 자연수적인 양수의 유리수의 조건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루트 5가 양수 말고 알겠지 주자? 네. 알겠지? 알겠지?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 그 다음 뭐예요? 루트 있으면 보통 제곱해주면 되죠. 내가 얘를 이렇게 곱하면은 이렇게 루트 5 P는 Q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 그럼 양면 제곱해주면 5P 제곱이 Q 제곱이 돼요. 자, 그럼 우리 뭘 할 수가 있냐? Q라는 녀석, Q 제곱이라는 녀석이 5의 배수죠. 자, 근데 Q라는 녀석은 자연수였잖아. Q 제곱이 5의 배수가 된다는 건 원래 있던 Q도 5의 배수가 돼야 되죠. 왜? 루트 5배가 되면은 자연수가 안 되니까 얘는 무조건 5배일 수밖에 없다. 즉 Q도 5의 배수다라고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거야. 그러면 Q라는 녀석이 5의 배수 형태니까 어떻게 돼? 내가 Q라는 거를 5K로 줄 수가 있겠죠. 아무런 개념 없습니다. 5L로도 되고 중천만 안 되면 돼요. 자, 그럼 여기다 뭐 할 거냐? 다시 여기로 돌아가서 얘를 여기다 대입해주면 5P 제곱이 25K 제곱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자, 그럼 또 5가 약분되니까 어떻게 돼? P 제곱이 5K 제곱. 마찬가지로 P 제곱이 5의 배수고, 그렇다는 건 P도 5의 배수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생겨? Q가 5의 배수고 P도 5의 배수면 두 개가 어떻게 돼? 서로서인 자연수에 어긋나겠죠.
그러므로 어떻게 돼? 내가 루트 5라는 게 유리수와는 풀릴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얘는 유리수가 아닐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유리수의 특성을 담지 못한다. 이런 거. 자, 그래서 여러분한테 약간 증명을 풀지 말라고 제가 항상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수학적으로 사실 많은 지식과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문제 풀다가 증명 있으면은 일단 건너뛰어서 제가 다음 시간에 보여줄게요. 그래서 아마 이번 시간에 숙제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쌤으로 더 내줄게요.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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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아닌가? 선생 많이 해서 상관없어. 아, 쌤 많이 내달라고 하지 않을 많이 거예요? 해서 상관없어. 네? 많이 해서. 많이 해서 상관없다고요? 명제 조건 지금 올라가고 있을 건데. 괜찮아? 맞는 것 같아. 괜찮으면은 내줄까? 자, 2번 보시면 이제 어떻게 돼? 루트 5가 유리수가 아니다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미 루트 5는 유리수가 아닌 명제를 가지고 있는 거야. 루트 7 빼기 루트 5가 유리수가 아님을 밝혀내라는 거죠. 자, 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고 구하면 되겠네요 라고 했는데 얘는 다른 게 얘랑 다른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얘는 기본적으로 얘 자체가 유리수인지 무리수인지 모르는 상태로 물론 우리가 유리수인지는 알지만 증명을 시작한 거고 얘는 어떻게 돼? 이제 얘가 유리수라는 거, 얘가 무리수라는 거야. 얘를 이용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두는 겁니다. 얘가 일단 첫 번째로 유리수라면 루트 7 빼기 루트 5라는 녀석이 어차피 뺀 거니까 어떤 무리수로 유리수로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이항하면 여러분 어떻게 내가 루트 7이라는 녀석이요 a 플러스 루트 5다라고 했어. 저 양변 제곱해 주면은 7은 a 제곱 더하기 2 루트 5a 플러스 5 이렇게 나오고요. 자, 뭐 해줄 거냐? 여러분한테 어떻게 돼? 얘를 루트 5로 정리해 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얘가 우리가 A는 유리수라고 알고 있는 수하고 특별히 건들 필요가 없고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루트 5를 이용했다는 거. 그럼 얘를 제가 그렇게 써놨을 겁니다. 루트 5라는 녀석이 아마 2a분의 2 빼기 a 제곱 자, 우리가 루트 5라는 건 여기서 어떻게 돼? 좌변은 이미 유리수가 아니고요. 우변은 보시면은 우변이 어떻게 돼? 유리수의 합과 곱으로 이루어진 상태죠. 왜? A라는 유리수는 어떻게 돼? 우리가 곱하고 더하고 뺀 거란 말이야. 자, 유리수를 곱하고 더하고 빼도 여러분한테 뭐가 생각해? 주수야? 유리수를 더하고 곱하고 빼면 무슨 수예요? 유리수. 그렇죠. 잘했습니다. 유리수입니다. 그래서 얘는 유리수다. 고로 어떻게 돼? 좌변과 우변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쟤는 유리수가 안 된다라는 걸 보죠. 거의 니네 오늘도 숙제를 안 했구나. 아니 저 여기까지인데 풀어지면 돼. 이야, 시가 잃어버렸대. 정석 문제책이 없어요? 예준이가 가져간 것 같아. 예주가 가져갔다고? 걔는 왜요? 저희 이게 답지만 있거든. 문제집이 아니 그 정석 없는 거죠. 정석 없어요. 왜요? 연습 문제가
그 거기에 이제 비둘기 집의 원리 쓰는 부분은 없죠. 자, 그래서 요거 다 썼으면 안 썼나? 안 썼니? 천천히 쓸게요. 자, 여러분들 상태를 보니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비둘기집 원리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4개의 방이 가진 직사각형이 있다라고 정사각형이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내가 여기에 5마리의 비둘기를 배치할 건데 얘네 어떻게 돼? 최대한 멀리 떨어져 넣으려면요 한 놈을 요 방, 한 놈을 요 방, 한 놈을 요 방, 한 놈을 요 방 이렇게 4개의 방에 골고루 퍼뜨려야 되는 거죠. 그럼 나머지 한 마리는 어떻게 돼? 여기 아무데나 같이 한 방에 둘이 있을 수밖에 없다. 요게 비둘기 집의 원리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내가 4명을 최대한 멀리 떨어 놓으려면 어떻게 돼? 각각 한 방에 넣어가지고 멀리 떨어뜨리면 되는데 얘가 어떻게 돼? 한 명이 초과가 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 각각을 놓고 얘가 어떻게 돼? 우리가 한 방에 2명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선생님 그러면은 얘를 쫙 치수를 재가지고 최대한 멀리 우리가 어떻게 돼? 떨어져 있는 형태로 하면은 그래도 어떻게든 하나 한 방에 2명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뭐 제가 이게 고등학교 때 배웠어요. 그럼 이거 어디다 써먹으라고 하는데 딱히 써먹은 적은 이렇게 수학 가르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수학 써먹은 적 있어요? 저는 써먹고 살잖아요. 배 가르치는 거 말고. 자, 근데 그게 이제 난 항상 이제 불만인 게 있어요. 약간 애들이 항상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선생님 사칙 임상만 하면은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짱 어려운 거 왜 하나요? 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보면은 과학을 배운다고 여러분이 삼투압의 원리를 안다고 어떻게 빨대를 빨아 먹으면서 빨대가 아니라 뭔가 그 물에 있는 염분에 있는 걸 조정하면서 이게 삼투압의 원리야 이러면서 살지 않잖아요. 오면 없지. 그 여러분이 어떻게 돼 뭔가 플라밍고의 도플라밍고 아닌데 플레맹의 왼손 법칙을 보면서 자기장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살진 않는단 말이죠. 역사 여러분의 근본이고 뿌리고 중요한데 여러분이 어떻게 돼 당장 고구려가 어떻게 멸망했는지 모른다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왜 하냐?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근데 역사를 배우는 이유 배우는 역사를 왜 배워요? 그 사고력을 높이고 네? 네? 예? 그 주변 환경을 비판적으로 생각하면서 사고력을 높이기. 그게 역사를 배우는 거예요? 역사책에 나온 무슨 그 개소리?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네. 미래를 5개야? 그러니까 그 과거 반성. 네. 미래 개선. 미래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고 현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되고 네.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데 도움이 돼요. 그거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데. 이 역사적 사고를 그 니네가 아는 그 뭐 역사 우리나라 1등 강사 전환기 나와가지고 윤상이하나 막 이러면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냥 그 이재명 네. 그 사전 투표할 때 네? 그 어떤 남성 20대 남성이 네. 그 이재명 카리나 코끼리 옆에서 했다가 잡혀갔대요. 네? 이재명 칼이나 코끼리요? 그렇게 세 마디 했다가 경찰에 잡혀갔대요. 그뭐 있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 변의 길이가 12일 정사각형을 이렇게 9개로 나왔다 이겁니다. 그럼
한 변의 길이가 4인 거 알죠? 자 거기다가 어떻게 되지? 10명이 다 살았대.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한 명씩 넣고 나면 한 명은 반드시 다른 방에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1번 보면은 이미애 두 사람의 자 여러분이 제가 처음에 명제할 때도 이미애라는 거는 사실 모든 수. 그쵸 모든 거 같은 말이야. 왜? 아무나 뽑아서 항상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거 같은 말인데요. 보시면은 모든 사람의 거리는 4루트 이상이다. 자 4루트 2라는 건 지금 이 한 변의 길이가 4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 여기 대각선 길이 즉 대각선 길이랑 떨어졌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여러분 대각선 길이라는 게 뭘 같냐라고 하면은 바로 요만큼 반경을 갖죠. 이 대각선 간격을 이렇게 하면은 내가 반경이 이렇게 반원이 된단 말이죠, 그렇죠? 여기가 이런 반원이 생겨요. 얘가 이런. 그러니까 어떻게 돼? 굉장히 넓은 상태의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불가능하다는 거 알고 두 번째 2위의 사람의 거리는 4루트 2 이하다라고 하면 우리 어떻게 돼? 모든이라 그랬죠. 4루트 이하 2인 애가 있는데요 라고 하는데 모든 즉 내가 얘랑 얘를 뽑든 얘랑 얘를 뽑든 4루트 이하여야 되는데 저 실제하지 않죠. 자 어느 두 사람의 거리는 4m이다. 얘가 이제 함정적인 말이에요. 왜 그럴까 지금? 딴 거 숙제하자. 왜 그럴까? 제가 말할게요. 주소 알수 있어? 어느 두 사람이 4m이다. 틀린 말일까 맞은 말일까? 어느 두 사람 4m. 네. 틀린 말이죠. 왜요? 어느 두 사람이 4m라는 게 그 두 사람 이퀄 4m라는 건데 사람이 어떻게 4m예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얘기한 이 정의를 건들지 말라고 한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기발한 게 아니라 정의 건들면 안 되고 얘가 이제 어느 두 사람이라는 거 하나만 4m일 수도 있는데 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다. 즉 불확실성, 불확실성 때문에 어떻게 돼? 얘는 정확히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맞는 말이 하나도 없으면 얘가 제일 가능성이 높은 건 맞으나 얘는 불완전하다는 거죠. 자 그럼 4번 서로 간에 4m 이하인 사람이 반드시 있다. 아니 그러니까 얘 둘이 여기서 양쪽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얘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얘네가 4m 넘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4번도 아닌데 이제 어떻게 돼? 서로 간의 거리가 4루트 2 이하인 사람 즉 요 두 대각선을 벗어난 사람이 반드시 한 명은 있다. 그래서 답이 5번이 되겠죠. 얘가 바로 비둘기 집의 원리를 이용한 문제입니다. 근데 네? 선생님이 약간 프로이프슨처럼 네? 이름을 따온다 했잖아요. 네. 이건 비둘기 집의 원리는 사람이 비둘기예요.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수학에서 일단 멋있는 거 있잖아요. 피타고라스라든지 파푸스라든지 오일러라든지 이런 간지나는 것들은 위대한 수학자 가우스 이런 사람들이 만든 게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돼? 공식 특히 붙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공식 붙는 건 거의 이 정석에서 따온 걸로써 일본 동경대 일본 수학 강사들이 만들고 정석에서 쓴 게 많고요. 그리고 비둘기 집 같은 거라는 거는 그런 건 대부분 사회 현상. 특히 옛날에 수학자들이 논문 썼을 때 쓴 말이 많습니다. 이런 건 재미가 없죠. 그 원숭이 실험 아닌데. 어? 원숭이 실험. 원숭이 실험이 뭔데요? 그 뭐 원숭이 대가리 사다리 잘라서- 위에 바나나가 있는데 네, 그 원숭이 한 마리가 올라갈 때마다 네, 그 다른 원숭이들을 내려가지고 네. 이제 그건 사회성 실험이잖아요. 그 원숭이 실험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회성 실험이에요. 사회성. 수학이랑 관련 없잖아. 뭔 얘기인지 그거잖아요. 그 기본적으로 빼나라를 먹으려고 그랬던 원숭이 일단 그려줄게요.
이거 원숭이 아닌 것 같은데? 원숭이 느낌 나지 않니? 원숭이가 이제 버네이너도 그런 적이 연예인거가 이렇게 먹으려고 할 때마다 증기 충격을 주니까 어떻게 돼? 처음에 먹으려고 시도하다가 이제 오히려 먹으려고 따는 애들을 지네가 때린다 이거 아닙니까? 네. 근데 나중에 이제 전기 충격을 안 줘도 지네가 때린다. 아니요 이렇게? 아니요. 이제 한 마리씩 교체해가지고 네. 그 새로 들어온 신입이 아 걔는 바나나 먹으려고 하면 걔네는 전기 충격을 받지도 않았는데 처음에 바나나를 먹으려고 하면 처먹다 보니까 그죠. 자 절대 부등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되게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절대적으로 성립하는 부등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이 어떻게 항상 대소 비교가 문제인데요. 이거는 여러분이 어떤 문제, 어떤 교과, 어떤 과정을 가더라도 불변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부호에 상관없이 시수 체계 안에선 무조건 작동하는 빼기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A 빼기 B가 양수면은 A가 B보다 큰 거고요. A 빼기 B가 빵이면은 A, B의 크기가 같은 것이고, 자, A, B의 크기가 음수면은 뒤에 게 크게 된다라는 겁니다. 뻔한 얘기 아닌가라고 하는데 원래 수학이라는 건 그래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돼 정확하게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는 것부터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는 거 여러분이 유명한 데카르트 알아요? 데카르트? 아직 안 배웠나? 안 배웠나? 준사 데카르트 뭐야? 데카르트요. 데카르트가 유명한 말. 데카르트. 데카르트. 아직 철학 수업 없어요? 윤리? 네. 없어요? 데카르트. 그쵸, 그거죠. 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아니, 생각문법? 3단 논법은 아리스토텔레스고요.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항상 절대적으로 성립하는 명제에 대해서 혼자 겁나 고민 하다 보니까 난 지금 이 순간에도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걸 깨닫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말을 남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냐?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돼? 부호 양수일 때. 자, 부호가 반대일 때는요. 양수가 음수보다 무조건 큰 게 성립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다룰 필요가 없는 과정이고요. 우리가 어떻게 돼? 부호가 양수일 때는 내가 같게 A가 B보다 크면은 A제곱도 B제곱보다 크다. 이거를 이용해서 풀어낸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세제곱근 17하고 어떻게 돼? 5제곱근 34하고 뭐가 더 큰지 찾아낼 때 얘네들을 제곱해주면 알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아직 과정은 아닌데 알잖아요? 세제곱근 알잖아요. 네. 네제곱근도 알고 시험 문제 내도 되고. 아니요. 자, 그리고 똑같이 또 어떻게 돼? 부호가 양수일 때 할 수 있는 건데요. 이건 중요한 거는 뭐가 0이 아닐 때 우리 어떻게 돼?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A분의 B가 1보다 크면은 B가 A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절대적으로 성립하는 부등식이다라고 했어요.
참 여태까지는 절대 부등식이 아니고 생략하는 녀석이었고요. 대수 비교에 관한 녀석이었고 이제 3번 찐 절대 부등식.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 부등식 중에 가장 유명한 거는 바로 왼전 제곱식이 있습니다. a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라는 녀석은 어떻게 돼?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실수 체계에서. 이유는 얘가 a 플러스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되면서 발생하죠. 자, 그래서 위의 경우는 a가 마이너스 b일 때 등호가 성립하고 아래 거는 a가 b일 때 등호가 성립하고요. 자, 요거에 추가적으로 요런 것도 있네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 이유는 어떻게 돼? 얘가 2분의 1에 a 빼기 b의 제곱 더하기 b 빼기 c의 제곱 플러스 c 빼기 a의 제곱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다. 아래 경우는 증거가 언제 성립돼요? a 이코르 b 이코르 c일 때. 그때 그때 성립합니다. 자, 네 번째랑 다섯 번째가 있는데 다섯 번째는 지금 안 하고 있다 할 거고요. 네 번째는 바로 산기조라고 있습니다. 산술평균, 기하평균, 조합평균이라고 부르는 건데 참고로 조합평균은 정말 옛날에 빠져가지고 안 나오고요. 하지만 알아주면 좋습니다. 산술평균은 말 그대로 일단 여러분이 평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숫자에 대해서 양수임을 아셔야 되고요. 자, 일단 첫 번째 조건, 정보 조건이 양수일 때. 자, 산술평균이라는 건 여러분이 수학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체육이라든지 뭐든지 어떻게 돼? 평균, 에버리지가 아니라 민을 낼 때 쓰는 방법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 두 수의 평균이라는 건 내가 두 개를 더한 다음에 나눠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요게 어떻게 돼? 알고 봤더니 기하평균이라는 녀석보다 항상 크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원형은 2분의 a 더하기 b가 루트 a보다 크답니다. 기하평균은 왜 기하평균이라고 하면은 기하라는 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늘어난 배율에 대한 배율, 늘어난 배율에 대한 평균을 내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뜻은 좀 여러분들 알기 힘들 수 있으니까 일단 제끼고, 그 보통 얘를 이렇게 해서 많이 쓰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에다가 조화평균까지 딱 겉들이면 여러분이 훌륭하게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조화 중앙 때려주시면은 깔끔하게. 자, 지금부터 한 5분 쉬면 되겠죠. 5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문제 풀어볼게요.